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루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루다님이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루다님, 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이게 또 기다리는 이 마음이 굉장히 떨려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조금 전까진 괜찮았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막 순서가 되니까 조금 떨려요. 아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안 갑니다. 그때를 즐기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못 보던 그런 존재들을 좀 보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큰 용기 내셔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고, 아마도 시들무에서 굉장히 또 귀신 보시는 분들의 이런 사연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또 이런 개인적인 경험담도 있다 식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루다예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제가 이제 영안이 트이게 됐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귀신이 처음 보였을 땐가요? 네, 네. 그렇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지금 벌써 한 30년이 지났네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사하구에 보면 낙동강 하구뚝이라는 공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태공원이라고 해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냥 자전거 대여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없던 그냥 허허 벌판이었는데 그날도 겨울방학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친구가 자전거 타러 가자 해서 자전거를 타러 갔죠. 예?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제 기억에는 그게 파란불이었어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건너편에서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제가 건너려고 발을 떼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확 저를 잡아당겼어요. 오. 그게 누구였냐면 제 친구였어요. 제가 미쳤냐고 너 왜 잡아당기냐 했더니 너 죽고 싶냐? 이러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덤프 트럭이 지나갔어요. 예? 제가 이랬더니 왜 빨간불에 미쳤다고 건너가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니다 파란불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봐라 빨간불이다 해서 보니까 정말 빨간불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서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는 걸 보고 제가 건너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 횡단보도 중간쯤 갔을 때부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오, 예?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횡단보도 중간쯤 갔을 때 달려오던 승용차에 받쳐서 네. 제가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때 목격하신 분들이 전부 다 제가 잘못된 줄 알았었대요. 아, 진짜 목숨을 잃었구나 싶을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그 승용차 앞 범퍼에 왼쪽 무릎을 부딪히고 제가 붕 떠서 앞 유리창이 탕 받고는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쟤 잘못됐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친구가 신고를 하고 예? 그렇게 병원 이송이 된 뒤에 저는 3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3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더니 네. 근데 희한하게도 골절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눈썹 위가 많이 찢어졌고 인중이 다 찢어지고 입안에서 피는 많이 흘렸다는데 희한하게 골절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이 그냥 뇌진탕만 좀 있었다고 해요. 오, 예. 근데 정신이 들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눈앞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시야가? 네. 그러니까 원래 두 쪽 눈으로 다 보다가 한쪽 눈으로 손을 가리면 뭔가가 한쪽 눈으로만 보면 뭔가가 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 눈이 꼭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났었어요.
저는 처음에 눈 위에 많이 찢어져 있어서 반창고 때문인가 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 반창고를 떼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나서 검사를 받았더니 뭐 뇌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시신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일 수도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 했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다행히 보이기는 시작했어요. 근데 보이기 시작했을 때 혹시 돌비님 그거 아시나요? 눈을 손으로 꾹 눌렀다가 탁 떼어내면 앞에 빛처럼 뭔가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 느낌 아시나요? 알죠. 막 별로 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네네네. 색깔 여러 개인 거. 네. 그런 식으로 자꾸 눈앞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다시 사물이 보이고 또다시 또 눈을 감았다 뜨면 또 앞이 반짝반짝반짝거리다가 흐릿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눈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다른 걸 못 느꼈어요. 그냥 병실에 아이가 하나 보인다? 오. 저는 그 아이가 당연히 제 옆 침대에 있는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병실에 아이가 있나 보구나 생각을 하고 별 뜻깊게 생각을 안 했죠. 네. 그때 당시 제 병간호를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셨는데 눈이 보이고 난 뒤부터는 멀쩡하던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걷지도 못하겠고 검사를 받아도 아무 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근데 걷지는 못해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아프니까 밤에 자기 전에는 진통제를 맞고 자고 아이고. 예. 그런 생활이 계속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너무 아픈 느낌에 잠에서 깨서 눈을 딱 떴는데 네. 그 순간 가위가 눌린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도 안 나오고 네. 몸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그 아픔을 느끼고만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제 다리 위에 뭔가 흐릿한 형체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가 한 번씩 봤던 그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였던 것 같은데 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남자아이라고 기억을 하는 이유가 파란색 멜빵 바지를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가지 머리라고 하죠. 앞머리를 일자로 이렇게 딱 자른 그런 머리를 한 아이였는데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 아이가 제 왼쪽 다리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에 계신 할머니를 불러야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그 상태로 한 1시간 가까이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소리에 제가 가위에서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다리를 보니까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 하고 깨우니까 저희 할머니가 왜? 하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여기 있던 애 어디 갔어? 이랬더니 여기에 뭔 애가 있어?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나 좀 전에 내 다리 위에 아이가 있었어. 이랬더니 꿈 꿨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다. 꿈이 아니다. 분명히 있었다. 이랬더니 네가 아파서 나쁜 꿈 꾼 거다. 다시 자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그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아픈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제 다리에 매달려 있었어요. 계속 다닐 때마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재활을 하잖아요. 물리치료를 하러 가고. 갈 때는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요. 네. 근데 이제 재활치료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다 보면 다리를 굽히거나 펴거나 걷거나 하는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계속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만 본다는 걸 저는 길지 않아서 알았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다리에 매달려 있는데도 아무도 그 아이를 떼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네,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잠을 계속 못 잤어요. 자면 그 아이가 다리 위에서 뛰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할머니, 내가 저때 말한 남자아이가 자꾸 내 다리에 매달려 다닌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깼잖아. 그때 남자아이가 내 다리 위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내 다리에 매달려 다녀.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파란색 멜빵 바지를 입고 머리를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계속 보이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계속 보이진 않아. 다리가 아프면 보여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단 알겠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네. 퇴원을 하고서도 집에 가서 저는 다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어이구. 그 아이가 계속 매달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도 할 수 없었고 동생한테도 할 수 없었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하면 머리가 아픈 아이라고 얘기를 할까봐. 그래서 할머니한테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걔가 아직도 내 다리에 있어. 밤만 되면 다리에서 뛰어. 그래서 다리를 더 못 쓸 것 같아. 할머니, 얘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도 안 보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도 안 보이신대요. 네. 그러면 나는 계속 죽을 때까지 얘를 달고 다녀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도 한 달은 넘게 그냥 그 애를 계속 매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니다가 저희 할머니가 하루는 할머니랑 산에를 가재요. 이 다리로 산에를 어떻게 가? 했더니 할머니가 업어주신다고 가자고 하셨어요. 할머니 등에 업혀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다니시던 절로 갑니다. 아, 예. 절에 딱 가서 절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절이 너무 들어가기 싫었어요. 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목을 잡고 안 들어간다고 집에 가자고 울고불고 때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7살, 8살도 아니고 15살이잖아요. 그 정도 나이면 그렇게 때를 쓸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절을 너무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 앞에서 한 30분을 넘게 할머니랑 실갱이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들어간다. 할머니는 가야 된다. 나는 집에 갈 거다. 할머니 안 가면 나 혼자 기어서라도 집에 가겠다. 나는 저기엔 절대로 안 들어갈 거다. 하고 있는데 절 안에서 스님께서 나오셨어요. 이 스님께서 나오시더니 두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하고 들어오너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등에 업혀서 그냥 절에 들어갔어요. 대웅전이라고 하죠. 그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는 저를 그냥 바닥에 앉혀놓으시고 계속 절만 하셨어요. 스님은 옆에서 목탁 두드리시면서 연불하시고 법경 외우시고 그것만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는 절에 있으래요. 왜요? 했더니 저는 지금 집에 가면 안 된대요. 할머니는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
너는 오늘 스님이랑 같이 자라 하시길래 안 된다고 집에 간다고 또 떼를 썼죠. 근데 떼를 써봐야 뭐 하겠어요. 다리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할머니가 저를 놔두고 가시면 그냥 저는 거기 있어야 되니까. 할머니가 저를 놔두고 그냥 가셨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나가시고 나니까 스님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 대웅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꼭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때리실 것 같고, 막 그 부처님 옆에 보면 팽화라 그러죠. 무서운 그림들. 네. 네, 막 호랑이 그림도 있고 막 산신 그림이나 뭐 이런 그림들,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이 막 다 살아나와서 막 저를 잡아갈 것 같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에서 깨서 아침이 돼서 보니까 저는 대웅전이 아니라 스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에 있더라고요. 일어났으면 공양하고 대웅전으로 가자 하시더라고요. 싫다 말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대웅전을 갔어요. 가니까 저희 할머니는 벌써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그거를 한 3주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3주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그동안에 조금씩 다리가 움직여지기는 했어요. 네. 근데 밤이 되면 아픈 건 똑같았고 낮이 되면 조금씩 나아지는 정도. 그러다가 3주가 지나고 나니까 밤에 잠을 자도 다리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스님 저 다리가 안 아픕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3일만 더 있다가 집에 가거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3일을 더 있었는데 그동안 다리가 정말로 안 아팠어요. 집에 내려가라고 하는 날이 돼서 저희 할머니가 오셨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나는 집에 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스님이 저희 할머니랑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앉았죠.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몸에 영가가 붙어 있었고 그 영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제 다리가 그렇게 아팠던 거라고. 저보고 혹시 너 눈이 아프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리 아프기 전에 눈이 아프지 않았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라고 했을 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가 네 눈을 가렸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러면 눈이 보이고 나서 다리가 아픈 건 뭐예요? 했더니 그 아이한테 팔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한쪽 팔로 제 왼쪽 눈을 가리고 있다가 그걸 타고 다리로 내려간 거래요. 그래서 눈은 보이게 된 건데 다리가 아프게 되었던 거라고. 이제 그 아이를 보냈으니 다리가 아플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 아이가 네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에 네 영안이 트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영안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영안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네 눈에 안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차라리 귀신이 보인다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셨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해라도 됐고. 네. 근데 뭐 안 보여야 될 것이 보일 것이다. 한 번씩 여기 시참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스님들이나 무당분들은 말을 빙빙 돌려 하신다고.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빙빙 돌려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 할머니는 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집으로 갔죠. 가는 동안에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라. 예. 네 엄마한테도 하지 말고 네 아빠한테도 하지 말아라.
해봐야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다. 그냥 그런 것이 자꾸 보여서 힘이 들거든. 그냥 할미한테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알겠다라고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저는 영안이 트이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별로 크게 보고 지낸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심하게 온 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인문계 학교를 갔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약간 산 속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네. 아침에 등교를 하려고 하면 학교 가는 길이 산속에 있으니까 양쪽으로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숲길이니까. 예, 예. 거기에서 뭐가 자꾸 보여요. 나무 뒤에서도 보이고 나무 위에서도 보이고 자꾸만 보여요, 뭐가. 그러니까 저는 길을 갔다가 큼칫큼칫 놀라는 게 그냥 제 일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친구들도 아, 쟤는 좀 이상한 애구나. 막 놀랜다. 아무것도 없는데. 응, 가만히 잘 가다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혼자 멍하니 옆만 쳐다보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미친 듯이 뛰어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좀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말했듯이 아무도 믿지도 않을 거고 말해봐야 저만 이상한 아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다가 결국 저는 전학을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그 학교에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전학 간 학교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학교였어요. 하필 바다네요. 예. 거기서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업 중간에 창밖으로 눈을 돌리면 바다가 보여요. 거기에 뭔가 둥둥 떠다녀요. 까만 머리가 둥둥 떠다니고 방파제에 보시면 그 삼각형처럼 생긴 돌 있잖아요. 예. 저희 학교 창문 너머로 보면 그 방파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테트라 속에서 꼭 두더지 게임 하듯이 머리가 이렇게 하나씩 톡톡 튀어나와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네,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학창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오후 시간이 되면 숲이나 바닷가 근처는 또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어스름해지면 그게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점심 먹고 나면 맨날 학교 째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또 학교 생활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나 선생님들은 제가 맨날 학교 째고 도망간다고 맨날 뭐라 하시고 혼만 내시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아이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쳤어요. 잘하셨네요. 그래도 그 방법이라도 써야 되죠. 이건. 그때부터 아마 한 30대 초반 네. 때까진 정말 줄기차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에서 춤추는 여자도 보고. 그냥 일상이었네요, 일상. 네, 그것도 한 몇 년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흠칫흠칫 놀라는 건 똑같아요. 예. 지금은 그때만큼은 자주 보이진 않는데, 네. 얼마 전에 한번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돌비 듣다가요. 아이고, 안 그래도 제 방송 듣고 가기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지금 들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돌비 듣기 시작하면서 다시 보여요. 아이고, 안 되는데. 저희 채널이 아니라, 그냥 그때가 또 마침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동안은 사는 게 바빠서, 별로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다가, 예. 한 반년 전쯤에 우연찮게 듣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때는 일주일 내내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돌비 듣고 있었는데,
네. 듣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음. 너무 공포에 심취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얼추 좀 영적인 그런 원래 귀신을 보시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여러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30대 초반쯤에 마지막으로 연가를 봤을 때 네. 그때 제가 상담드렸던 무당 선생님 말로는 아마 당분간은 안 보일 건데 네 눈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 언제라도 보이긴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원래 저는 귀신 보시는 분들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 네. 사연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안 보이는 기간이 있어요.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그쵸. 텐데요. 그쵸.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 보이는 기간이 있다가 다시 보이는 기간이 있다가 이래서 더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로도 들리고 말도 걸고 네. 자꾸 이러니까. 근데 저는 왜 더 많이 힘드셨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애초에 원래부터 귀신을 보시는 분들은 적응이라도 한다고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네. 사고로 인해서 영안이 트이셔서 갑자기 귀신을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남자아이를 봤을 때 예. 처음에는 우리 병실에 있는 환자인가 보다 했다가 나중에는 그 옷차림 때문에 문병원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희한하게 머리 스타일이나 옷을 입은 건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쟤는 희한하다. 어떻게 볼 때마다 뒷모습만 보이냐. 그랬었는데 그 애가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죠. 예. 오늘은 루다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게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절에 가셔서의 또 일들 그리고 그 후의 일들까지 좀 띄엄띄엄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살아왔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또 얘기를 안 해주신 에피소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많아요. 그쵸. 이제 그거는 차근차근 또 시들모에서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실 때.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 굉장히 용기 많이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좋은 현상으로 사람들과 어떤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믿어준다든지 이런 걸 겪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15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저희 할머니가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귀신을 봤다는가, 뭐, 귀신이랑 뭐, 대화를 했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진짜 저희 할머니 말고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이는 거를 보고 산다는 거를 말해야 뭐, 믿지도 않을 거고, 말해봐야 맨날 뭐 병원 가라, 병원 가봐라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그쵸. 예. 근데 루다님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반은 욕하고 안 믿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근데 반은 그래도 루다님 같은 분들도 계신 거고 조금이라도 겪었던 분들도 계신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이라도 있다라는 게 저는 그 부분을 좀 높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고 루다님도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차분하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몰입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 굉장히 몰입감 있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귀신을 봐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는 사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들으면서 뭐 아예 또 거짓말 치는구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진짜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들무는 이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한 또 다른 견해도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제보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